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에 앞서 여러분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됩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원영석의 진실 정치는 구글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의 후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채널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P. Diddy, 퍼프 데디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 제가 올렸던 영상 기억하실 겁니다. 일루미나티 관련해서요. 거기에서 이제 캣 윌리엄스라는 코미디언이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죠. 퍼프 데디 PDD죠. 옛날에 살해 혐의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름을 바꾸죠. 퍼프 데디에서 PDD로 PDD 파티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그러면서 나는 남자한테 이렇게 강간당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해서 PDD가 확실히 이상하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말들이 폭로가 됐습니다. 50 센트 같은 경우, 힙합 스타 50 센트 같은 경우에도 PDD 문제 있는 인간이다. 그러면서 이런 파티 쪽에 문제가 있고 나보고 한번 이렇게 옷을 사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저녁을 같이 먹자고 하더라. 그런데 내가 거부했다. 내가 왜 걔랑 저녁을 먹어야 되느냐? 내가 왜 나도 돈 많은데 그 사람이 왜 PDD가 나의 옷을 사야 되느냐? 그러면서 PDD가 약간 게이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모든 정황을 밀어볼 때 양성애자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쪽으로는. 일단은 힙합 대부로 꼽히는 P. 디디, 샤운 콤스라고 그러죠. 예, P. 디디가 감금, 인신매매, 성폭행, 불법 무기, 약물 투여, 불법 성착취,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FBI, 그러니까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에 의해 자택 급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PDD는 이미 전용기를 이용해서 카리브해의 한 섬으로 도주했다는 주장이 제기가 됐는데요. 일단 수십 명 경찰과 스와트 대원이 캘리포니아주 LA 그리고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있는 PDD 자택을 급습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사실로 드러났고요.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서 국토안보부 조사국은 LA 그리고 마이애미 그리고 지역 당국 지원을 받아서 진행 중인 조사 일환으로 법 집행 조치를 시행했다면서 추가 정보가 나오는 대로 밝히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PDD 자택에서 구금됐던 몇 명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이들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이들이 PDD 사건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관해서도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연예 매체 TMZ는 급습 당시 PDD 전용기가 카리브의 한 섬으로 출국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마이애미 오파 로카 익제큐티브 공항 활주로에서 PDD 개인 제트기가 정지된 게 목격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공항에서 PDD 일행과 연방법 집행관들이 마주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시점에서 PDD가 어디에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의 삼촌인 샘이 그를 돕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PDD 측은 도주가 아닌 그의 7명 자녀 중 일부와 카리브해에서 봄방학을 보내기 위해 온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PDD는 작년 11월 과거 연인이었던 배우 캐시 벤트라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이후 한 여성이 지난 1991년 대학생 시절 PDD가 자신을 성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약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PDD가 뉴스에 나왔는데 그의 전 프로듀서였던 라니 릴 라 존스가 2022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반복적인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남자가 PDD를 상대로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뭐 PDD가 게이설이라는 건 지금 유튜브 보면은 아마 저는 이제 그 전부터 꽤 오래 전부터 이제 PDD를 팔로우를 했는데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요. 근데 유튜브 세상에서는 쫙 퍼져 나갔었어요. PDD가 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양성애자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됐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까지 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 예를 들면은 뭐 슈퍼스타 중에 지금은 뭐 슈퍼스타는 아닌가요? 뭐 어셔 같은 경우에도 어린 시절 PDD 집에서 한 10년 제가 정확하게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10년 정도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살면서 이상한 장면도 많이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흥미롭다는 표현을 했죠. 하워드 스턴 인터뷰에서. PDD가 계속해서 이렇게 까였어요 여기저기. 그리고 특히 이제 힙합계에서는 이제 50 센트 건들면
건들지 말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50센트가 뭐냐면 여기저기 다 폭로하고 다녀요. 자기가 본 모든 부패 행위들은. P Diddy가 이제 50센트를 이제 건드렸던 것 같아요. 몇 번 이렇게 좀 심기를. 뭐 옷 사주겠다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리고 브렉패스트 클럽에 이렇게 출연을 했는데 P Diddy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샬러메인 진행자 브렉패스트 클럽의 진행자인 샬러메인이 P Diddy한테 물어봤어요. 너 혹시 50센트한테 옷 사주겠다고 한 적 있었어 없었어? 거기에서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P Diddy가. 그냥 옷 사주고 싶었다가 옷 스타일리시하게 입게. 웃기잖아요. 그죠? 남자가 남자한테. 그것도 처음 만날 때. 캣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럽 쉐이쉐이 지금 가장 유튜브에서 핫한 인터뷰어 중 한 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그 샤넌 샤프인데요. 샤넌 샤프 같은 이제 거기 인터뷰에 나와서 그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쫙 퍼졌죠. 한 3억 명이 봤다고 그래요. 여기저기. 3억 회 정도. 그리고 뭐 2시간짜리 인터뷰가 한 6,200만 뷰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캣 윌리엄스가 이제 계속 PDD를 이렇게 지목해가지고 콕 집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힙합 세계에도 이렇게 그 일루미나티 진영이 이렇게 많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한 겁니다. 뭐 힙합뿐만 아니라 뭐 코미디 업계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PDD는 전 여자친구 가수 캐시도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PDD를 상대로 강간과 신체적 학대를 주장하는 그런 고소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시는 PDD가 장기적으로 마약과 술을 먹였고 남성 매춘부들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했다. 이게 또 논란이 됐죠. 그러면서 해당 행위에 대해 완전한 영감을 주는 경험이라고 칭했다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강제로 이렇게 그 남성들끼리 그렇게 하는 장면들을 보게 한 거예요. PDD가. 또 작년 래퍼 투팍 셔콜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90년대 뭐 힙합 역사상 최고 스타라고도 뭐 불리기도 하는데 투팍 살인에 결정적으로 관여했던 그 인물이 PDD 사주를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 사람입니다. 키프 D. 본명은 이제 드웨인 키스 데이비스인데요. 이 사람이 폭로해가지고 또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PDD가 시켜서 죽였다. 사실 투팍이 죽었을 때 얼마 뒤에 이제 비기가 죽지 않았습니까? 노토리어스 B.I.G도 죽고 그래서 미국 내 그 동부 힙합 그룹하고 힙합 그 스타들하고 서부 힙합 스타들이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죠. 당시 미국에서 가장 시끌벅적했던 이슈가 이 이슈였습니다. 사실. 지금은 미국 정치 이슈가 가장 시끄럽죠. 좌와 우 간의 대결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완전히 그 힙합 동서부 간 그 갈등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뭐 서부를 대표했던 게 이제 투팍이고 투팍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동부에서 먼저 떴다가 서부로 이제 넘어온 케이스고 어 수지 나이트 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데스로 레코드. 그리고 동부에는 이제 노토리어스 B.I.G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근데 이제 서부에는 뭐 닥터 드레도 있고 스눕 도그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P Diddy 그러면 Every Breath I Take 그 노래로 잘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도 엄청난 히트를 쳤죠. 그 노래하고 또 고질라 영화 고질라의 주제가였죠. Come With Me 그것도 이제 레드 제플린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가 이제 기타를 쳐가지고 그 캐시미어 음악을 넣은 거잖아요. 그 똑같이 이제 기타를 친 건데 그리고 뭐 Public Enemy No. 1 뭐 여러 히트곡이 있었죠. 예, P Diddy가 뭐 머라이어 캐리 앨범을 프로듀싱 하기도 했고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어요. 100만 불 받고 사주를 받고 이렇게 죽였다. 투팍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날 또 이제 노토리어스 B.I.G도 죽지 않았어요? 노토리어스 B.I.G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둘의 죽음 이후 가장 큰 혜택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P Diddy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추모곡이죠, 사실. Every Breath I Take도 노토리어스 B.I.G의 죽음에 대한 추모곡인데 P Diddy가 배우에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뭐 그런 음모론도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셔 잘 아시죠? Burn하고 뭐 예아로 굉장히 이제
쳤는데 2004년은 거의 어셔의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예, 그 제가 아까 10년이라고 얘기했는데 1년 동안 같이 살았다고 그럽니다. PDD하고 같이. 어셔, 예,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친구입니다. 예, 이거는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10대 때. 그래서 어셔가 PDD하고 함께 생활하는 기간 이제 그 플레이버 캠프라고 칭했는데 당시 생활에 대해서 2004년 롤링스톤하고 인터뷰에서 PDD가 완전히 다른 방식의 성관계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자택에서 벌어진 난교 파티를 목격했다고 그렇게 밝혔고 하워드 스턴 인터뷰에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되게 좀 이상했다, 뭐 좀 흥미로웠다고 얘기한 게 이제 좀 이상했다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그리고 2016년 영화 한스 오브 스톤을 홍보할 때도 당시 경험에 대한 질문에 아주 야생적이었다. 기이한 일들을 목격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당시 어셔 나이가 불과 13살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거는 아동 학대 아니냐. 그래서 어셔 역시 피해자다. 그래서 뭐 이런 그 비판이 나왔고 실제로 어셔는 당신의 아이를 그러니까 캠프 보내겠느냐는 풍미 캠프, 그 플레이버 캠프 PDD하고 같이 산 그 기간을 이제 그 플레이버 캠프라고 표현을 했는데 네 아이를 그 캠프에 보내겠느냐는 질문에 아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쨌든 PDD 측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고 악의적인 명예훼손 발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구글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의 전부인 니콜 샤나한을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오클랜드에서 캘리포니아 북가주죠.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선거 유수에서 딱 맞는 적임자를 찾았다면서 샤나한을 러닝메이트로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샤나한은 AI 그리고 지식재산권 문제를 다루어온 재능 있는 관리자이자 전사적 엄마라고 그렇게 두둔하면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최고 수준에 도달한 이민자 딸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샤나한을 보면요, 1985년생이고 오클랜드에서 중국인 이민자 어머니와 조현병을 가진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샤나한은 유세에서 많은 슬픔과 두려움, 불안으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러면서 그 17살에 이제 자기가 집을 이렇게 떠났고 또 그러면서 뭐 퓨저 사운드에 진학해서 아시아학과, 경제학, 중국어를 공부했다고 그럽니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좀 많이 맞기도 했나 봐요. 예, 폭력 피해도 많이 봤다고 그러고 이후 법률 어쨌든 그 대학교 졸업한 뒤에 법률 보조원으로 일하다가 센타클라레드 그 로스쿨을 거쳐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세르게이 브린하고 2018년에 결혼했다가 작년에 이혼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테슬라 CEO 일란 머스크하고 불륜설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샤난이 딸의 양육을 놓고 불인하고 불화를 겪던 와중에 2021년 12월 일란 머스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어요. 샤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주요 정치인들을 꾸준히 후원해 왔습니다. 샤난은 2020년 대선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2만 5천 달러를 후원했고 피트 부티지지 교통장관 등 뭐 다른 민주당 인사에게도 정치 자금을 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슈퍼볼 광고 이렇게 그 케네디 주니어 선거운동을 위해서 450만 달러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슈퍼볼 광고에서 그 케네디 주니어 삼촌인 고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케네디 가문의 다수가 등장하는데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인물이 바로 샤넌인 것으로 드러났고요. 어쨌든 케네디 주니어의 이번 러닝메이트 지목은 그가 완주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50개 주 전체에서 투표용지에 오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민주당원이죠. 근데 이제 사실상 무소속으로 이렇게 출마를 하는 건데 바이든 표를 더 깎아먹느냐 트럼프 표를 더 깎아먹느냐 이런 조사가 있었는데 트럼프 표를 더 깎을 거다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메릴랜드주 발티모어죠. 발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달인 프란시스 스캇 키브리지. 프란시스 스캇 키브리지 붕괴가 정말 뭐 액션 영화에서 나오는 듯한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5,000개 가까운 컨테이너를 갑판 위까지 가득 실은 선박이 마지막 순간에 방향을 틀려고 했지만 결국 피하지 못하고 새벽 1시 28분쯤 다리 중앙에 있는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각 위 상판이 균형을 잃고 시소처럼 이렇게 기울다가 물속으로 이렇게 떨어졌죠. 그래서 선박 갑판 위로 다리에 파괴된 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선박 조명이 꺼지고 선박과 교량 일부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컨테이너선은 충돌 당시 동력을 상실하고 조종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고 그러고요. 여기에 따라서 컨테이너선 선원들은 무전으로 조난 신호를 보내면서 충돌에 대비해 차량, 교량, 통행을 통제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다리 위에서 근데 팟호 작업을 위해 8명의 인부가 일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고로 인해서 2명은 구조됐지만 나머지 6명이 사망한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삼각 공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트럼프가 아주 엄청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트루 소셜이 이제 뉴욕 증시에 거래가 됐죠. 현지 시각으로 26일에. 그래서 트루 소셜 모회사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TMTG는 25일에 미국 증권 당국에 제출한 증권 신고서에서 26일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이니셜을 딴 티cker DJT, 그러니까 DJT라는 종목 코드로 나스닥 시장에서 자사 주식이 거래될 예정이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TMTG는 이날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인 Digital World Acquisition (DWAC) 하고 합병 관련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앞서 DWAC은 지난 22일 주주총회를 열어서 TMTG와 합병을 승인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 인수 목적 회사는 비상장 기업의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 회사고요. TMTG와 같은 피인수 기업은 까다로운 기업 공개 절차를 우회해서 증시에 상장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급등을 했고 지금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유한 그 60% 지분은 평가 가치가 약 30억 달러 이상 치솟을 것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갖고 있는 60%가 이제 46억 달러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지금 전체 가치는 80억 달러로 껑충 뛰어 올랐고요. 뉴욕타임스가 분석했는데 안티 트럼프 언론이죠. 근데 뉴욕타임스가 분석했는데 80억 불 가치는 머테오 장난감 가게 머테오 그 바비 인형으로 유명하죠. 알래스카 에어라인, 알래스카 항공, 웨스턴 유니언보다도 큰 규모다. 시가총액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기업 가치는 제가 볼 때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면은 대통령으로서 이제 자기 의견을 당연히 트루 소셜에 올리겠죠. 트위터에 글을 안 올린 지는 2021년 1월 이후 안 올리고 있죠. 계정은 다시 열렸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산 이후에. 근데 글을 안 올리고 있어요. 뭐 올릴 이유가 없죠. 트루 소셜이 있으니까. 그 기업 가치는 어쨌든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estimated 그 annual revenue가 nearly 2,000 times 2,000배라는 거는 사실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긴 한데 뭐 어쨌든 트럼프 지지자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고 보면 물론 투기꾼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은 기업 가치는 당연히 더 높아지겠죠. 2022년 초 그러니까 재작년에 나왔죠. 2년 동안에 지금 그 1,000만 개가 애플리케이션이 1,000만 개가 다운로드 됐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이제 그 다운로드가 300만 회를 기록했대요. 현재 트럼프 트루 소셜 팔로워는 650만이고 트위터에서는 8,700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기관 투자가보다는 일반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러고요. 어떤 투자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모든 돈을 다 잃더라도 끝까지 나는 이걸 갖고 있을 거다. 이거는 표현의 자유 상징하는 기업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흑인 사회에서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래퍼들 보면은 여러 명 벌써 11명이 대표적인 래퍼들이 이렇게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뉴스가 나는데 뭐 섹시 레드, 코닥 블랙, 와카 플라카 플레임,
Azealia Banks, Chief Keef, Benny the Butcher, Lil Pump, Bandman, Kivo, OGC, PZ, Moneyman. 예, 이런 사람들이 다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또 있죠. Lil Wayne, Kanye West 그리고 스눕다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P 디디 얘기를 꺼냈는데 이 사람 제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 여자 누군지 아시죠? 피자 뭐 어디에 나온 거? 존 포데스타 이메일에 나왔던 여자입니다. 존 포데스타 누군지 아시죠? 힐러리 전 선대본부장, 힐러리 캠페인 전 선대본부장, 마리나 아브라모비치하고 이상한 퍼포먼스를 같이 했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포데스타 이메일에 가장 많이는 아니지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여성인데 스피릿 쿠킹하고 뭐 그런 여자예요. 약간 무당 가까운. 그러니까 미국 정치권도 다 이 무당하고도 무속인들하고도 이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보면. 자,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